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지금 이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또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장의 흐름이 지금 여전히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최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 미 증시는 어떻게 흘렀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들이 붉은 이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초록의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핏 봤을 때 지금 미 증시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그 온도차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그랬느냐? 이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전자기기 관련해서 관세 면제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코인 시장은 발표 즉시 반영이 된 반면에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월요일 날 처음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이런 온도차가 나지 않았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살짝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 S&P 500의 5분봉 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금요일날 종가 마감이 여기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어제 그 S&P 500의 시작가가 여기였으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요 폭이 한 1.7%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작을 1.7% 정도의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는 좀 빠졌다가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만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좀 깊게 눌러주면서 금요일 종가 거의 그 수준까지 왔었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가 싶더니만 또 장 막판에 이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상승폭을 원래는 이 정도 차이에서 여기 요 빨간 선 요 정도 차이로 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어제 이 S&P 500의 일봉 캔들 모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79%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캔들의 모습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장 시작가보다 그 상승폭을 좀 상당히 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역시도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 일봉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어제 한때는 85.7K까지 그러니까 85K 중반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요 하락 추세선을 살짝 넘기기도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미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 비트 역시도 함께 요 상승폭을 줄이면서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루 이틀 3일 연속으로 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를 못한 건데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드디어 요 51선을 다시 좀 넘어서게 되면서 오늘도 요 51선을 지지를 삼아서 다시 한번 요 하락 추세선을 좀 뚫어내려는 그런 노력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도 재차 이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을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지금 비트가 이 시점에서 이 하락 추세선을 정말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이 하락 추세선을 결국엔 뚫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요 바닥 테스트를 하러 가느냐 그것이 또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요때가 지금 정확한 날짜가 1월 20일 정도 되네요. 1월 20일 때 요 109K의 사상 최고가를 쓰고선 지금까지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말부터 지금 이제 4월 중순까지 되니까 거의 3개월 가까이 요 하락 추세를 뚫지를 못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번에도 여기를 뚫지 못하면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를 가면서 그러면 이 조정 장세가 또다시 길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뚫어내기만 한다면 이제 본격적인 추세 반전의 그 시작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를 뚫어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저는 중요한 것이 이 매크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이 미 증시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이 S&P 500 미 증시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요때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 그때를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흐름도 이때와 비슷하게 이런 식의 이 V자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 부분도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처럼 뭐 1년 내내 계속 그 하락을 했던 장기 하락장의 그 시작이 아니라 이때 18년의 미중 무역 전쟁처럼 한 번에 이런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조정 장세를 겪은 뒤에 다시 한번 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때 18년도의 미중 무역 전쟁 그 흐름과 현재의 이 트럼프 관세 전쟁의 흐름 중에 차이점이 무엇이 있냐면 이때 같은 경우는 요 고점부터 이 바닥까지 86일에 걸쳐서 최대 낙폭인 마이너스 20%를 찍었던 것인데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46일 만에 이 최대 낙폭인 마이너스 21%를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최대 낙폭까지 하락을 하는데 그 걸렸던 시간이 2018년 이 무역 전쟁 때보다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이 2배 정도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요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가 강한 척을 한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쫄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90일 동안의 관세 유예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잡고 바라봐야 할 것이 요 200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이때에 이 200일선의 그 흐름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때가 이 200일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좀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결국엔 또 무너졌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요 200일선을 회복을 하려는 그 움직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무너졌고 그런 뒤에 또다시 이 200일선의 회복을 노리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이 200일선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렇게 큰 폭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횟수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 200일선이 깨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 200일선을 회복을 하려는 그래서 200일선까지는 터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200일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대로 폭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두세 번 정도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만 거치게 되면서 그 진행 속도가 훨씬 빨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요 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때는 어떻게 이 반등이 나왔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좀 반등이 나오다가 이때 이 200일선을 처음으로 터치를 하고 바로 뚫어낸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밀렸던 다음에 다시 한번 뚫어내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국엔 또 뚫었지만 이것이 확실히 뚫은 게 맞는지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하고 확실히 지지받는다는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찐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역시도 여기에서 200일선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다가 이 200일선의 저항에 막혀서 한 번은 좀 밀리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200일선을 뚫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요 200일선을 확실히 지지받는지 그 지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으로 좀 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수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 200일선까지
얼마나 상승을 해야 하느냐, 대략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6.5%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7% 정도 상승이 나와야지 요 200일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 바닥부터 현재 가격까지 제가 미리 그 상승폭을 재보니까 지금 한 11%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보다는 이미 더 많은 길을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7% 정도의 상승이 가능하냐, 또 이것이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의 약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약점이 무엇이냐? 이 채권 시장의 하락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보여드리면, 이것이 TLT라고 해가지고 20년 장기 채권 ETF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난주 이 블랙먼데이 때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 채권의 가격이 하루 동안에 마이너스 3% 하락을 했고, 또 그 다음날까지 마이너스 19%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이 정도면 하루 낙폭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음봉의 그 등락률을 보시게 되면 이때가 지금 보시면 뭐 음봉이긴 하지만 플러스 0.07%고, 그리고 이때가 좀 길어 보이니까 요것도 좀 보시게 되면 요것도 지금 하락폭이 마이너스 0.3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길어 보이니까 이것도 보면 좀 길어서 마이너스 1.2%인데, 근데 지금 이때 보시면 무려 마이너스 3%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낙폭이 너무 컸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장기 국채의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니까 채권 가격이 반대로 이렇게 급락을 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이 트럼프가 90일 유예를 결정을 하게 됐고, 이것으로 봤을 때 이 트럼프는 이 약점, 그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그 한계를 지금 드러낸 만큼 더 이상 강하게 하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 얘기는 이미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또 보시게 되면 이것이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일부 유예를 시사를 했다.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 관세도 일부를 유예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연함이 있다, 이런 스탠스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 처음에는 좀 강하게 밀어붙인 다음에 그 뒤로 좀 조금씩 풀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그 거래를 이끌어내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이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 관점에서도 봤을 때 이미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미 최악은 좀 지나갔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또 문제는 이 미중 간의 또 관세 전쟁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게 되면 뭐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는 원래는 어제 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요거는 다음 주로 미뤘어요.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히토류, 그러니까 이 히토류가 전 세계 공급량의 뭐 99%를 중국이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히토류의 수출을 지금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좀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뭐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뭐 이건 역시도 이제 뭐 정말 극단으로 치달아서 뭐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진 않는 이상 뭔가가 서로 좀 풀어가려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을 한다면 이건 역시도 호재로 인식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앞으로의 그 흐름은 일단 최악의 그 흐름은 지났다고 보는 만큼 이제 여기에서 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면서 요 200일선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어쨌든 미증시가 요 200일선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함께 상승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요 비트 차트를 보시면 지금 뭐
오늘 밤에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설사 오늘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예상이 틀리고 이번에도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를 하러 간다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우리는 좀 큰 그림을 보고 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좀 보여드리면 요것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그 흐름이 이 달러 지수가 급격히 하락을 해가지고 현재 그 값이 이제 100포인트도 깨져서 99.6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달, 10월달 이때보다도 더 많이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이제 일본 기준이고 주봉 차트로 요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1기가 들어서면서 요 달러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고 그에 반면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런 상승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 2기가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이런 상승을 지금 보이진 않곤 있지만 그런데 이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달러가 약세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달러가 약세라는 것은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달러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는 다른 자산으로 이동을 해야 해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당장은 이 투자 심리가 좀 죽어있긴 하지만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달러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는 이 위험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는 그런 니즈가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달러 지수의 하락은 당장에 지금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추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패드워치를 보시면 요것이 지금 5월달이 아니라 6월달 이 FOMC 금리 결정을 지금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금리 동결 그리고 여기가 25bp의 금리 인하 그리고 여기는 50bp의 금리 인하인데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곳이 25bp의 금리 인하잖아요. 그래서 63% 그리고 지금 50bp의 금리 인하도 12.8%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곳이 전부 다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리 동결을 23.7% 그리고 금리 인하는 요것을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76%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월 정도면 이 시장은 금리 인하를 좀 상당히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에 좀 벗어나서 이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현재 그 시장은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그 조정장이 지금 상당히 좀 길어지곤 있지만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기만 한다면 조만간에 상승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처럼 끈기 있게 가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